자, 투데이 하드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작년 10월 발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모형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는데 최종 실패를 했었죠.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가 작년 12월 29일 누리호 발사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 IT조선 유진상 기자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상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전부터 많은 관심을 당연히 받았었는데요. 네, 작년 10월 21일 하늘로 날아오른 누리호. 우선 이 누리호의 설계와 또 발사 당시의 과정을 좀 요약을 해서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한국형 발사체 2호 누리호는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용 로봇입니다. 네. 올해 개발 완료될 예정인데요. 나로호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로호가 최초 아니야 하실 텐데요. 이제 나로호는 100kg급 저궤도 소형 위성 발사체고요. 누리호는 1톤급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체입니다. 이제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채셨을 건데요. 향후에는 중궤도 및 정지궤도 발사체와 대형 정지궤도 발사체가 개발될 건데 나로호와 누리호는 그 기술적 기반이 되는 모델입니다. 누리호 개발 사업은 나로호에 투입된 예산 5천억 원의 4배인 2조 원이 투입이 됐고요. 네. 누리호의 총 중량은 200톤, 높이는 47.5m로 한 16층 높이쯤 됩니다. 또 이제 3단의 액체 로켓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은 75톤급 엔진 4개를 장착해서 총 300톤의 추력을 내고요. 네. 2단은 75톤의 엔진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3단은 7톤급 엔진 1기가 장착이 됩니다. 누리호는 2단 엔진까지는 잘 작동을 해서 목표한 700km 높이에는 도달을 했습니다만 엔진이 조기 정지된 탓에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 누리호 발사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네. 아무래도 누리호 3단 엔진이 계획보다 46초 일찍 꺼진 것이 주 원인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가 작년 12월 29일에 네. 구체적인 실패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누리호는 1단과 2단 엔진 연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3단 엔진의 연소 시간이 당초 계획된 521초보다 46초 짧은 475초에 종료된 게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산화제 탱크 압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엔진 출력이 감소했고 연소 시간이 목표보다 모자랐던 것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12월 29일 발표에서는 다소 차이가 났습니다. 발사 당시 산화제 탱크에 설치된 헬륨 탱크 3개 중에서 1개가 고정장치가 빠지면서 탱크 내부에 부딪혔고 그로 인해서 헬륨 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 이제 원인으로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산화제가 누출되면서 3단 엔진에 유입되는 산화제 양이 줄었고 연소가 조기에 종료됐다는 것이 종료됐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설계 오류가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조사 결과 결론적으로 그 네. 누리호 3단 엔진 속에 산화제 탱크 안에 있는 헬륨 탱크가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된 건데. 네, 맞습니다. 헬륨 탱크가 무엇이고 네. 누리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장치였던 건가요? 네, 3단 산화제 탱크 안에는 산화제와 함께 헬륨 탱크 2개가 들어가는데요. 네. 엔진이 연소하면서 이제 산화제가 줄어드는데 헬륨은 산화제 탱크 내부 압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산화제가 일정하게 엔진에 공급될 수 있는 건데요. 네. 헬륨 탱크는 액체 상태의 산화제 속에서 떠다니지 않도록 산화제 탱크 안에 고정장치로 묶어놨습니다. 하지만 누리호의 비행 중에 헬륨 탱크에 가해지는 액체 산소의 부력이 커지면서 고정장치가 풀렸고 이제 떨어져 나온 헬륨 탱크가 산화제 탱크 안을 돌아다니면서 내부의 균열을 냈고 결국 산화제가 누설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실패 원인이
어이없을 정도로 그 초보적인 설계의 오류였다는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그 실패의 원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설계 실수였던 건가요? 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제 부력은 가속도에 비례해서 크기가 커집니다. 누리호는 1단 비행 중에 중력의 4.3배쯤에 되는 이제 엄청난 가속도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만큼 부력도 커집니다. 그런데 항우연 연구진은 비행 중 발생하는 부력 상승을 아예 감안하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최석환 항우연 부원장은 지상에서 중력에 의해 발생하는 부력은 고려했지만 비행 중 최대 가속도에 대한 부력은 고려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조사로 그 누리호 1단 로켓이 분리되기도 전인 그 비행 초기부터 이런 이상이 미리 감지됐다는 그런 사실도 밝혀졌다고요? 네, 비행 후 36초에 이상한 진동이 측정이 됐고요. 3단 엔진에 헬륨 누설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헬륨 탱크 고정이 풀리고 배관이 뒤틀려서 나타난 현상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또 67.6초에 산화제 탱크 압력이 떨어졌고 115.8초에는 헬륨 탱크 압력이 하강했습니다. 이게 일단 로켓이 분리되기 전 상황이니까요. 좀 미리 감지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누리호 그 발사조사위원회는 그 실패 원인을 공개를 하면서 전 비행 과정은 정상적으로 수행한 사실상 성공이다. 이렇게 이제 자평하기도 했던데. 비록 그 발사는 최종 실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성공한 점 어떤 부분을 들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의 노력과 기술 가능성을 확인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독자 개발한 75톤 엔진, 또 엔진을 여러 대 엮어서 추력을 높이는 클러스터링 기술 등을 비롯해서 발사체 곳곳에 쓰이는 핵심 기술을 우리 손으로 이뤄냈습니다. 과거 나로 발사 경험이 있긴 했지만요. 여기에는 우리 기술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리호는 우리의 기술이 충분히 들어간 셈이고요. 또 한국 항공우주연구원과 300여 개 국내 기업이 힘을 합쳐서 37만 개 부품을 국산화했습니다. 이 부분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 이제 훨씬 앞선 스페이스 X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도 그 가능성은 충분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스페이스 X에서도 동일한 부력에 의해 헬륨 탱크와 산화제 탱크랑 충돌해서 폭발 사고가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펠컨 1의 경우는 2006년 3월에 1차 발사를 실패를 했고요. 발사 25초 만에 이제 근처 해상에 추락을 했습니다. 또 1년 뒤에 발사한 2차도 실패를 했었고요. 궤도 진입 실패했을 뿐 아니라 이제 최고 고도 285km에 불과했습니다. 이때는. 또 2008년도에 이뤄진 3차도 실패를 했는데요. 이때는 1단과 2단이 분리한 후에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차와 5차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이런 사례만 봐도 실패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데요. 누리호는 독자 기술로 처음 만들어서 발사한 로켓입니다. 그런 만큼 시행착오는 감안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올해 5월로 예정이 됐던 2차 발사 일정도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다고 하던데 누리호가 금세 다시 또 날아오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살짝 좀 아쉽기도 하지만 어떤 점을 보완을 더 하고자 발사가 늦춰진 걸까요? 예, 당초 5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설계 오류로 결론이 난 만큼 설계를 이제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항우연에 따르면 현재 3단 로켓 2기가 이제 5월 발사를 앞두고 이미 조립된 상태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3호기는 조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2호기하고 3호기가 모두 이제 1호기와 같은 설계입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발사를 하면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2호기는 이미 조립이 완료된 상태니까 이걸 뜯으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요. 자연스럽게 조립 중인 3호기를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역시 이제 설계를 고쳐서 조립을 해야 하는 관계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름은 계속 누리호로 가는 거겠죠? 이번 이 발사체 프로젝트는? 2호기는 이번 2호 프로젝트는 이제 누리호로 가는 겁니다. 그래요. 여튼 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 연구진들이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 꼭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IT조선 유진상 기자였습니다.